첨가당. 첨가당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음료가 살찌는 주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연당과 첨가당, 왜 음료가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재헌 교수님과 함께 설전을 좀 벌여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천연당에 대해서, 제가 첨가당에 대해서 좀 대변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첨가당. 첨가당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달고 맛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천연당의 건강상 효능에 대해서 따로 연구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천연이라는 용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벌써 제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하신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기선제압을 하셨지만 저는 첨가당의 대표 주작격인 콜라 마니아로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아, 콜라 좋아하신다고요? 네. 하나 묻고 싶은 게 생각났는데 평소에 그런 음료가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음료하고 음식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고형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음료라는 것은 결국에는 액체, 그냥 물 아니겠습니까? 아, 탄산음료, 또 과일 주스, 또 유산균 음료, 과체 음료, 스포츠 음료 이런 음료들은 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칼로리도 있고 영양소도 있는 음식이거든요. 음료도 음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시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네. 칼로리가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결국 물 아닌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무심코 마시는 음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칼로리가 정말 높아요. 기분 전환으로 마시는 음료치고는 칼로리가 정말 과한 셈이죠. 사실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쭉 이렇게 탄산음료 한 잔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만 네. 시원하고 또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힘도 나고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음료가 살찌는 주범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각설탕 7개를 앉은 자리에서 먹는 일은 없죠. 하지만 그만한 양의 설탕이든 탄산음료를 마실 때에는 아무 부담 없이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더라도 저는 이 음료와 당류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시면 시원하고 기분 좋은 것도 있지만 당 떨어지면 일단 기분이 꿀꿀해져요. 네. 그리고 또 당이 아무래도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마셨을 때는 힘이 좀 나는 느낌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당류라고 해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다 섭취가 나쁘다는 거지 무조건 조금만 마셔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 첨가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열량 밖에는 영양학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그래서 흔히 빈 칼로리 식품이라고 얘기해요. 첨가당이 과다 함유된 식품을 즐겨 먹다 보면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있는 건강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건 오히려 소홀해지죠. 또 첨가당을 섭취하면요, 체내에서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요. 이때 인슐린 분비가 많이 돼서 당뇨병이나 여러 대사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달고 맛있으니까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다 보니 비만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첨가당의 과다 섭취가 이 건강에 네.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결국 천연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첨가당의 경우에는 나쁘다고 하면은 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천연당은 일반적인 어떤 식생활 속에서 섭취가 되기 때문에 이건 쉽게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유의 유당 또 과일의 과당 같은 게 사실 대표적인 천연당인데요. 네. 이는 첨가당과는 달리 건강에 이로운 측면이 있어요. 유당을 많이 섭취하면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남성은 23%까지, 여성은 44%까지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직접 수행한 연구인데요. 경기도 지역의 안산, 안성 지역에 39세에서 70세 주민 만여 명을 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당류를 많이 섭취하면 네. 비만이라든지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학계 정설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교수님의 연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네요. 네. 또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연구팀이 경기도 과천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일이 많이 먹은 아이들,
과일을 많이 먹어서 천연당인 과당을 많이 먹을수록 오히려 초등학생들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체중, 허리둘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낮아졌고요. 또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많이 먹은 아이들은 그만큼 열량 섭취가 더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체중, 허리둘레,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가 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그 때문에 과자나 빵 같은 고열량 간식이나 패스트푸드, 탄산음료를 오히려 덜 먹게 되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일단 한국인의 당류 섭취의 주범 그리고 건강을 위해하는 주범은 결국 첨가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음료, 과자 등의 가공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 첨가당의 문제인데요. 통계를 보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첨가당은 2007년에 33.1g에서 2013년에는 44.7g으로 늘었습니다. 자, 같은 기간 천연당 섭취량은요, 25에서 27g으로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따라서 당류를 드신다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른 영양소를 같이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이나 우유 같은 천연식품을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첨가당, 제가 변호하기에는 약점이 좀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과 천연당의 완승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